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한 2주 만에 뵌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한 주 쉬었습니다. 덕분에 좀 감기는 이제 많이 좀 나았고요. 목소리도 예전에 많이 좀 돌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주 빼먹어서 너무 죄송하고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 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 2주 동안 참 시장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늦긴 했는데 그래도 지난주 쉬었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최근 시장 상황들 또 이슈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오늘 제목을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담았던 게 끝나지 않은 관세 전쟁, 트럼프에겐 자비란 없다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지난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각국의 상호 관세를 발효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됐었고요. 사실은 미국 주가나 글로벌 주가 하락하는 거에는 이제 눈 하나 꿈쩍하지 않던 트럼프가 미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지속하고 30년 금리가 한때 5%를 장중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4월 9일 날 전격적으로 관세 유예 90일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미국 금리는 안정되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처음 겪었던 그 5%에 대한 충격하고 지난주에 다시 5% 올라갔던 거하고는 조금은 이제 약간 체감도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4월 9일 날 상호관세 90일 유예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그 상당 부분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에 크게 급락했던 국내외 주가가 모두 4월 9일을 저점으로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연중 까먹었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회복을 했었던 게 이제 한 지지난주 정도 상황이었던 거고, 한국도 목스피가 한때 2640까지 올랐고 코스닥도 한 740까지 올랐던 게 이제 지지난주였었는데, 지난주부터는 또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그 두 개의 신용 평가사에 의해서 마저 AA 플러스로 이제 등급 강등을 함에 따라서 이제 3대 신용 평가사 모두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더 이상 트리플 A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결국은 다시 이 미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난주부터 조금 조정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트럼프가 좀 쐐기를 박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안 약간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감이 좀 줄어 있었고, 특히나 영국과의 첫 번째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시장의 악재는 아니다. 이제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타결돼 가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역시 트럼프는 저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뉴스 그대로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유럽연합은 상당히 느린 협상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 유럽연합에 대한 기본적인 트럼프의 시선과 스탠스는 저들은 우리로부터 부를 빼앗기 위해 저렇게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도 또 삼성에 대해서도 25% 관세, 미국 이외에서 생산하는 애플도 애플 CEO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몇 년 전부터. 니네 인도나 중국에서 애플 생산하지 말고 미국 내에서 해라. 근데 니네 말 안 들으니까 설령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이외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관세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들을 시장에 다시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또 지난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꽤
상승을 했던 글로벌 증시가 다시 지난주에 일제히 하락세로 좀 돌아섰고요. 뭐 미국 주가는 한 2% 중반대, 한국도 한 1% 초중반대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저의 견해는 제가 지난번에 그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스트 시나리오가 있고 베스트가 있고 노멀이 있는데 뭐 월스트는 각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일제히 보복 관세를 하면서 이른바 1930년도에 있었던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 발효 이후에 세계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대공황이 더 심화됐던 요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고, 근데 뭐 최악은 잘 안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은 2020년 초에 가서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글로벌 증시는 2019년 초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스탠스를 2019년 초부터 도비시하게 바꿔주고 결국은 2019년 7월 달에는 실제 금리 인하도 실현하면서 결과적으로 연준의 구원투수로서의 등판이 주식시장으로 하여금은 상당한 안도감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베스트한 시나리오인데 요것도 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 않냐. 뭐 연준의 스탠스가 최근에 제가 더 말을 더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여전히 강경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정말 실현되지 않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특히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상호 관세는 낮아질 수 있지만 기본 관세 10%는 무조건 한다라는 게 현재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10%의 상호 기본 관세만 매겨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지금 거의 1930년대 그 대공황 이후에 거의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랬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미국 물가를 올릴 수가 있고 또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들이 현실화되기까지 좀 기다리겠다. 그래서 지금 관세가 유예된 게 4월 9일에 90일 유예됐으니까 7월 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까지는 우리 가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건 지금 유예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3분기나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3분기의 지표들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6월은 어려워도 7월 달에는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재 7월도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7월도 그렇고 뭐 한 9월 정도 가서나 좀 지켜볼게. 그리고 뭐 연준 내에서 유력 인사들도 올해 어쩌면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 보면 이 2019년도에 있었던 이런 V자 반등, 그리고 그동안의 하락폭을 만회하고 그 이상 또 2배를 더 갔던 그때의 베스트한 시나리오도 현재로서는 가능성 별로 크지 않다. 그럼 결국은 현실적인 거는 이 월스트와 베스트의 중간 정도 단계일 텐데, 일부 국가는 협상을 하고 일부 국가는 이제 강한 저항을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리 잡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주가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2018년, 2019년과 비교해 보면 18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S&P 기준으로 20% 폭락했던 거를 19년도 한 상반기 중에 다 회복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6개 정도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전고점을 뚫고 급등세를 이어가려면 결국은 이 무역 분쟁이 완전히 타결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연준이 구원투수로서 빠르게 조기 등판을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쉽지 않은 환경 아니냐,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4월 2일날 상호관서 매겼던 부분들은 이미 다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연중 고점 수준에 이제 육박을 했는데, 여기서 더 뻗어나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겠냐. 그럼 결국 시장은 쉬어가야죠.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다시 주가가 전저점까지 떨어진다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을 일정 부분 만족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차익 실현할 거고 일정 부분 현금 비중 늘릴 거고 그러면서 시장은 당분간은 또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지난주부터는 그 상당 부분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현금 비중을 좀 높였고 뭐 개인적인 뭐 수익률이라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기본적으로 그 타겟하는 수익률이 연간 7%인 건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년 꾸준히 7%를 내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달성 이미 했었고 올해도 지지난주까지 이미 10% 이상의 수익률 달성했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더 크게 욕심을 부릴 만한 상황은 사실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기대 수익률이 있겠지만 일단 뭐 수익률도 그렇고 시장의 모멘텀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위험자산 좀 비중 좀 줄이고 현금 비중 조금 높이고 오히려 최근에 높아진 이제 국채에 대한 비중을 언제 높일 건지를 좀 고민하는 요런 시간을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정도는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마침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론메이 뭐 5월에는 주식을 팔고 휴가를 떠나고 다시 뭐 7, 8월에 돌아와라 이제 이런 격언이 있는데 뭐 꼭 그런 시기적인 부분하고 맞물리진 않지만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과 현재 시장의 모멘텀 상에서는 세론메이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현재의 분위기 상에서는 합리적인 그런 대응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결국은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 그리고 혹시나 뭐 조정의 폭이 좀 세질 가능성은 없냐. 그냥 뭐 대충 뭐 쉬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건지 뭐 세론메이가 아니라 정말 뭐 다 팔아치우고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해야 될 건지 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건데 일단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그 뭐 즉흥적인 내지는 막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뭐 익숙한 부분이라서 트럼프가 저렇게 갑자기 유럽연합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라고 뭐 이게 이제 제안한 거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또 지금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약간 좀그 교착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이 협상 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좀 저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난번에 중국하고 협상을 타결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중국한테는 뭐 절대 뭐 75% 이하로는 관세 내리면 안 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35%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도 일종의 지금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하고 있는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치밀한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뭐 크게 망가진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사실은 중국 정도가 돼야 지금 트럼프하고 뭐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지.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 아주 지난번처럼 험악한 분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지금 이 미국이 상호관세를 연기해 준 거, 유예해 준 거지 지금 이게 뭔가 해결된 건 아니지. 이른바 휴전 중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 이런 정도의 주의 환기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 올라온 부분에 대한 뭐 기술적인 살짝의 되돌림 정도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번 장에서 뭐 강세장이 완전히 끝났냐? 뭐 전고점은 다시는 못 보냐? 뭐 아니죠. 그거는 2019년도에도 분명히 전고점을 뚫고 그 이후에 뭐 2배 넘게 더 갔으니까 결국은 요게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역시 연준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 연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돼야 되고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물가 지표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4월 달 그 CPI도 상당히 예상치를 하회했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옛날에 물가 예측 모형 보여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업데이트를 해보면 한 6월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낮게 나오다가 7월부터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본가세 10% 매긴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조기에 등판해주긴 좀 쉽진 않다. 정말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현재로서는 7월도 쉽지 않고 그 다음인 뭐 9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는 적어도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겠나 싶고 뭐 이런 와중에 혹시나 뭐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조정폭이 조금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현재로서는 뭐 시장에 그렇게 위험자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은 제가 이제 풀리하게 그 현금 비중 빵으로 하고 위험자산 다 채웠는데 지금 다시 이제 약간 정상적인 수준 현금 비중 한 10% 이상은 가져가고 위험자산도 좀 비중 줄이고 안전자산 쪽도 비중 약간 좀 늘리면서 다시 좀 리밸런싱을 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저는 지난 한 1, 2주 동안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부분인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뭐 많은 지금 숙제거리를 지금 남겨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 무역 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데 뭐 이걸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뭐 이 관세에 대해서 이거를 확정 지어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6월 3일 우리 선거 이후에 새롭게 들어서는 신정부가 아마도 이제 그 타결을 맺음을 지을 것 같고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듣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따질 텐데 조금 찝찝한 거는 그 최근에 트럼프가 또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 해군인가 그 어디더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을 24일 날 참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다. 미국을 우선해야 된다. 그동안 역대 미국 정부는 쓸데없는 데다가 그 우리의 그 군사력을 낭비했고 뭐 동맹이나 뭐 이런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무기들을 막 낭비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동맹국들을 보완은 하긴 할 건데 미국을 우선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주한미군 한 4,500명 철수해서 괌이라던가 인도태평양 등에 이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평소에 이 항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죠. 주한미군이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한국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고 한국은 이른바 무임승차를 하면서 미국의 안보 서비스를 공짜로 받고 있는 그래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얘기도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상당 부분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이제 연임되지 못하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또 얘기를 꺼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 스티븐 미란 보고서 뭐 제일 아마 저희 채널에서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면 결국은 이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달러화가 펀더멘탈 대비 너무 강한 거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환율 조정이 필요한데 이게 그러면 상대 국가들이 별로 잘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니 결국은 이 관세라고 하는 채찍과 안보라고 하는 당근 플러스 채찍을 같이 써가면서 결국은 미국에게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에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가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 차례. 이제 여러분도 이 스티븐 미란 보고서는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뭐 웬만한 데는 다 나옵니다. 이제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관세 다음은 아마 안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이게.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둘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탑 7 국가이고 또 미국이 가장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에게는 엄청난 어떤 그 뭐랄까 비용을 뜯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실제 한국하고 미국은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서로 관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집 잡는 거는 비관세 장벽, 뭐 부가세라던가 뭐 또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라던가 또 소고기의 원령 제한이라던가 지금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때 옛날에 뭐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 뭐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어쨌든 간에 소고기가 들어왔지만 30월인가 30개월인가로 원령 제한이 있는데 뭐 이것도 말도 안 된다. 뭐 그때 봐줬는데 지금 다시 더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지금 베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거를 또 반대급부로 이번 참에 값을 치르게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쉽게 반영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저는 또 환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환율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난주까지 해서 환율이 지금 1370원대 그리고 사실상 그 야간 거래 시장에서는 환율이 지금 1360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달러의 약세가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에게 관세 무역 거래상에서 흑자를 가져가는 나라의 절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러의 약세일 수 있겠지만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개념 두 가지 얘기했죠. 달러 인덱스로 보면 안 된다. 달러 인덱스는 G7 국가들에서 서열을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무역 가중치의 달러로 봤었을 때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갖는 나라에게 환율 압박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 예고편이 바로 대만 달러에서 보여줬었죠. 그래서 대만 달러 환율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대만이 어디 있을까? 잠깐만요. 대만 좀 여기 있네요. 지금 그 당시에 대만 달러가 33 대만 달러였던 게 순식간에 28 대만 달러로 거의 한 20% 절상이 지금 됐었고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다가 여전히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즉 대만 달러가 계속 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환율 쭉쭉 빠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대만 달러의 환율 하락폭과 우리나라의 이 환율 하락폭을 겹쳐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야 되냐면 1200원대 환율까지도 사실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만 달러 환율의 절상률을 한국 원화에 대입시켜 보면 1200원대 환율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뜩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상당히 많은 거를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많은 것들을 또 얻어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국은 그 와중에 뭐 지금 이제 요때쯤이면은 그 환율 보고서라는 것도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세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그런 좀 어떤 압박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그 지난 5월 23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네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 미국의 2019년 환율 조작국 지정 사례와 향후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기사를 보고 내용을 확인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 송민기 연구위원님이 얘기한 바는 뭐냐면 그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도에 중국에 대한 일련의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관세 조치가 상쇄가 됐어요. 그래서 상시 그 당시에 중국 위안화가 약해졌는데 사실은 중국이 뭐 환율을 조작한 게 아니라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펀더멘탈의 약화, 중국의 수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로 간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미국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어거지를 피워가지고 2019년도 8월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지금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뭐 조건들이 한 세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해버렸어요. 당시의 위안화 약세는 외환 개입의 결과라기보다는 미국의 조치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은 트럼프는 그냥 자기 맘대로 법이죠. 그래서 지금도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경제 충격에 따라서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미국에게 환율 협상의 빌미로 오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장단기 추이라던가 최근에 왜 원화가 약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당했던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제안인데 사실은 뭐 상당히 시의적절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도 논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관세의 부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중국의 환율 조작 지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상당히 논리적으로 최근에 원화가 약했던 이유가 뭐 우리가 뭐 원화를 일부러 약세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고 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입장에서 환율 당연히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니까 이런 것들이 뭐 원화의 약세가 나타났던 거다라고 우리는 해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그냥 니네 그렇게 우리한테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1375원대야. 이게 역사적으로 현재 이 원화는 약세 국면에 있는 건 맞아요. 펀더멘탈 대비 약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차트를 보세요. 지금 이게 월봉 차트인데 그 과거에 보면 평균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대체적으로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아주 긴 박스로 보면 그리고 아주 짧은 박스로 보면 대략 한 1,300원에서 1,100원 정도가 레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375원이니까 이게 단순한 테크니컬리 그 어떤 레인지로 봤었을 때는 원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들을 미국은 상당히 집요하게 건드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원화가 뭐 펀더멘탈이나 어떤 경기 여건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대만 타이완 달러도 이렇게 쑥 빠졌던 것처럼 이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달러화보다는 오히려 뭐 엔화라던가 원화가 현재에서 좋고 이게 그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을 건데 오히려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만도 타이완 달러가 지금 강해졌잖아요. 근데 그 뒤에 대만 그 주가가 어땠는지를 각권 지수를 보니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만 달러가 급격하게 절상됐던 게 지금 5월 5일 우리 그때 어린이날 휴일이었거든요. 지금 5월 5일께 정도가 요때 잠깐 일시적으로 그 대만 가권 지수가 음봉이 나긴 했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대만 가권 지수 그때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그죠? 보이시죠? 왜 그랬을까요? 예,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매매 추이를 보면 지금 그 주간 단위로 봤었을 때 지난주는 살짝 마이너스긴 했는데 그 이전 주까지 보면 3주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보이면서 5월달 월간으로는 무려 11개월 만에 지금 순 매수를 외국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들 최근에 지금 작년에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래가지고 다 죄다 미국 주식 사러 갔잖아요. 올해 미국 주식 현재로 봤었을 때는 YTD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뭐 1% 3% 이러거든요. 근데 원화의 절상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환율로 많이 깨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들도 지금 뭐 미국 주식 사는 게 지금 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돌아와서 한국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한국 비중 줄였던 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얼마나 줄였냐면 그 지난 그
올해 6월 지금 5월 달 들어서만 순 매수인 거지. 그 전까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38조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안 사도 안 팔기만 해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일단 뭐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이 쉬어가는 입장에서 뭐 자기 혼자 뭐 치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 조금 쉬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오히려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미국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팔고 오히려 미국 채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왜냐면 미국 금리가 지금 좋거든요. 미국 10년짜리가 4.5가 나오고 미국 30년 금리가 5%가 나와요. 물론 이거를 환해지까지 다 한다라고 치면 한 200bp 정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10년 4.5%지만 환해지 하면은 2.5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부터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릴 때 올해는 작년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한국 채권의 세트가 가장 우월한 포트폴리오였다면 올해는 거꾸로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세트가 괜찮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연초부터 드렸던 거거든요. 저는 그게 아직도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의 방향은 일단은 뭐 올해는 위험자산은 한국 주식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고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 위주로 가져가는 건 좋은데 시기적으로 언제 좀 비중을 실어야 될지 말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뭐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현재 YTD 기준으로 지금 뭐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뭐 두 자릿수 잠깐 넘어갔었는데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한 번은 조금 차익 실현해주는 타임 된 것 같고 뭐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는 금리 상승을 어떻게 보면 조금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시점은 연준이 조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물가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좀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이른바 부채의 위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 부채의 위기라는 부채의 경고라는 내용을 좀 준비를 했다가 제가 몸도 안 좋고 막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방송 못 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채권도 사실은 완전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국은 미국, 일본 최근에 이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시장의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 미국과 일본의 어떤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어떤 재정수지 적자가 심해지는 부분.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연간으로 한 240조 정도, 작년보다도 국채 발행 규모가 훨씬 늘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1차 추경 13조 원이 적자 국채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당이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2차 추경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국채 발행은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물량에 대한 부담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보면 뭐 올해 완전히 지금 뭐 국채가 엄청나게 기회니까 뭐 국채에 뭐 다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수급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에서 각자의 단점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기를 좀 잘 조절해야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을 좀 다시 늘려놓고 양시장에서 조금 밸류에이션 상에서 조금 기회가 보일 때까지는 조금은 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은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관세 전쟁, 트럼프에겐 자비란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랜만에 여러분 2주 만에 영상 보내드렸고요. 일단 뭐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월 9일 이 상호관세의 90일 유예로 인해서 촉발됐던 주식시장의 랠리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좀 일단락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상승세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세 협상이 확실하게 마무리되거나 또는 연준의 이 구원 등판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단기간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무리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미 뭐 국내 주식 위주로 포트를 짰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한 10% 내외의 수익률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정도에서는 일단은 조금 이익 취하고 당분간 현금 비중 조금 가져가면서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현재로서는 좀 합리적이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